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 3강 음성학과 음운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소를 설정하는 음소 발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음소라고 하는 거는 그 연속된 소리를 구분된 것으로 추상화시켜서 가정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분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그멘트라 그랬죠. 그 분절음은 모음과 자음으로 나뉘고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는 아야, 어여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음과 자음, 즉 이 분절음들을 기술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나열해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은 자음이고 아야, 어여는 모음이다. 이것도 구분을 한 거지만 더 구분을 해 들어가서 더 잘게 부수고 더 잘게 기준을 나눠 놓으면 어떤 특정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다 용이하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특정 기준을 공유하는 것들은 아마 음운 현상에 있어서도 공통된 면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후일을 위해서 메모를 해두시면은요, 나중을 위해서 메모를 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피처라고 하는 말로 한번 적어보시죠. 피처. 이걸 갖다 이제 우리 말로는 변별 내지는 변별적 자질이라 그러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렇죠? 예. 복습할 때는 그때 이걸 이래서 써놨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써먹을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중모음의 특징과 바로 이중모음에 있어서 이중모음은 모음을 두 개 적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과연 소리가 두 개냐 한 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가보죠. 모음을 기술하기 위한 전통적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을 기술하기 위한 전통적 기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텅이라고 하는 건 혀잖아요. 그렇죠? 혀의 높이. 두 번째 혀의 전방성. 혀가 얼만큼 높냐. 혀가 얼만큼 앞으로 나가 있느냐. 세 번째는 립 라운딩. 입술이 둥글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여기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발음을 하는 동안 구강 내부가 구강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긴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긴장도에 따라서 텐스니스,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버전의 책을 보시다 보면은요, 프론니스라는 말 말고 예를 들어서 백니스라는 말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혀가 얼만큼 앞으로 가 있느냐는 얘기는 혀가 얼만큼 뒤로 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혀가 높이에 따라서는 하이, 미드, 로우, 그렇죠? 차례대로 고모음, 중모음, 그렇죠? 그렇죠? 고모음, 그렇죠? 여기는 중모음, 여기는 저모음 이런 식이 되고요. 혀가 얼만큼 앞으로 와 있느냐에 따라서 전설 모음, 그렇죠? 자, 이거는 중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후설 이렇게 얘기하죠. 대체로 센트럴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기준이 되는 게 우리가 백을, 그렇죠? 마이너스 백이냐 플러스 백이냐 이걸 많이 쓰고요, 그죠?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술이 둥글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 같은 소리 할 때는 입술이 둥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원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그렇죠. 이거는 둥글게 되니까 그렇죠. 원순이 되는 거죠. 자, 원순이 되는 거 되지 않는 것은 비원순이죠. 비원순은 다시 얘기해서 평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긴장이 돼 있느냐. 5개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긴장 모음이다. 그렇죠. 긴장. 그 다음에 렉스는 긴장하지 않은, 조금 편안하게 하는 이완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혀의 높이와 혀의 전방성, 그 다음에 입술의 둥근 정도, 그 다음에 구강 근육의 긴장도에 따라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이 하이트, 프론니스,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라운딩, 그렇죠? 뭐 텐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가 돼? 이게 나중에 아까 전에 얘기한 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마침 5개가 나와 있는데 이, 에, 우, 오, 어. 우리가 오픈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언어에서 이 5개의 모음만 구별되게 무리지어 행동하는 의문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필시 뭐 그러겠어요? 아, 이것은 텐스니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구분지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때문에 이러한 기준, 그렇죠? 공통의 속성 이런 걸 갖다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피처라 그러고 피처의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이 이제 추가로 붙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 그림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요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앞에서 봤던 부분을 갖다가 다시 복사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예쁘게 살아있는데 앞에서는 왜 저게 날아갔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고쳐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모음 사변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는 아까 배웠던 첫 번째 혀의 1번에 여러분 오른쪽을 같이 보시면서요. 하이트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설모음, 중설모음, 그다음에 후설모음. 그리고 후설모음은 전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설모음은 또한 라운디드. 그래서 후설모음은 전부 입술이 둥글게 말려요. 하나 빼고. 있죠? 이따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요. 지금 이 사변형이 우리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구강이에요. 그림은 잘 못 그렸는데 이 구강 내부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구강 내부, 구강 내부를 이렇게 측면으로 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구강 내부에서 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 하면 혀의 끝 부분이 앞으로 가 있고 위로 가 있죠. 앞으로 가 있으면서 위로 가 있어요. 여기 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발음 기호라고 하는 소위 그렇죠. 이 발음 기호라고 하는 이것이 학자들마다 버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전에서 채택했던 거는 존스식이었는데 대체로 영어학 체계에서는 그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이 영어에서 이 장음 표시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이거는 음소적인 성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음적인 성격이란 말이에요. 항보적 분포를.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인으로서는 그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찍어주는 게 용이할 수 있겠지만 한번 잘 곰곰이 따져보고요. 그 내용을 앞에 있는 어떤 음소의 개념과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사전에서 보는 이 장음 표시가 붙은 거랑 동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지금 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가 아니라 BEAD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도 같은 거지만은 이것은 뒤에 따라 나오는 유성 자음 드 사운드로 인해서 길어질 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 자체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음 표시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음소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래스티브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소리에서 혀가 조금 이완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뒤로 떨어지는 게 이게 short e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는 그 알파벳 대문자 I를 작게 쓴 것 같잖아요. 그 보통은 우리가 우리 사전에서 표기할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본 것은 긴 거는 장음 표시를 붙이고 짧은 것은 그냥 요것만 붙였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학 책에서 흔히 보는 그런 그 음소 표기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이 소문자 I가 이렇게
그 long e, tense e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i를 작게 쓴 이것이 short 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라고 하는 모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라고 하는 이 모음이 한 요 정도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 이름이 이광이니까 편안하게 이광희 그 이를 보다 더 긴장시켜서 올리고 앞으로 가서 이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음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힘을 빼가지고 하는 게 에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건 빛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bet 상당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영어 발음이 이 렉스 이 발음이에요, 사실은요. 예. 제가 지금 렉스라는 말을 썼는데 텐스하고 렉스는 이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5개, 그렇죠? 이, 우, 그다음에 에, 오, 그다음에 우리 오픈 오라고 하는 거. 이 오보다 훨씬 밑에서 떨어지는 저모음이죠. 그죠? 예, 요런 거. 요거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혀가 점점 내려오면서 에 소리가 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데 영어에서는 특히 미국 영어에서는 이 중설 모음이 이렇게 이중 모음화 되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배라고 읽잖아요. 그게 아니죠. 영어의 중모음, 그렇죠. 영어의 전설 모음이면서 중모음인 이 에 소리는 또 영어의 이 후설 백이면서 미드 바울인 오 소리는 자동적으로 소리가 따라간다. 이하고 우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살짝 상승되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 기호가 적혀서 이걸 배라고 읽는 게 아니라 베이 이렇게 이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갖다 베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렇게 적는 게 훨씬 익숙한데 이러한 표기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적으면 이것을 A 이렇게 이 소리가 따라가는 걸로 읽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에 소리는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3자를 거꾸로 한 것처럼 bat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혀가 점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크게 벌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bat 그렇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에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V자 거꾸로 한 거하고 E자 거꾸로 한 게 소위 얘기하는 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요 E자 거꾸로 한 이 소리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슈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슈아 그렇죠. 그래서 힘이 빠진 그렇죠. 아주 편안하게 되는 그러한 모음이 되고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들이 슈아로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about 힘이 about이 아니라 about. 근데 이것이 힘을 받아요. 그러면 but 이렇게 좀 힘을 받으면 이렇게 V자 거꾸로 한 거. 강세를 못 받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R에도 이렇게 인쇄체로 표기되는 요 아가 있고 요 두 개를 요 아하고는 다르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편안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훨씬 목구멍 안쪽에서 길게 내는 아, 그렇죠. 훨씬 안쪽에서 아, 그죠? 훨씬 안쪽에서 내는 겁니다. 지금 다시 일단 여기부터 하고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백바울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로 적혀 있는 거, 오로 적혀 있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 소리가 나고요. 이 장음 표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short 우는 이런 식으로 좀 필기체처럼 쓴 이 우가 되겠죠. 그래서 put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boot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so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오만 하나 달랑 적혀 있어도 살짝 우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so 그렇죠. 안쪽에서 나니까 우가 안 따라와요. 그냥 so 이거는 so 이거고 이거는 so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tense다. tense 5개 기억을 하세요. 자, tense 5개 기억을 이, 에, 우, 오, 오 이, 에, 우, 오, 오 이, 에, 우, 오, 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전부 렉스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하이 바울끼리 모여봐라. 만약에 하이끼리 모여봐라 그러면은 하이끼리 모이라고 하면 이쪽끼리 다 모이면 되겠죠. 그죠? 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운딩끼리 모여봐라. 그럼 이쪽으로 다 모이면 되는 거지. 이쪽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우하고 오하고 오는 우리가 해보면은 금방 아는데 잘 안 보이니까 요건 다시 지울게요. 필기체 A처럼 생긴 요 아 사운드는요. 이건 평순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원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해보세요. 입술 둥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를 갖다가 둥글게 모으면서 안쪽에서 해보세요. 안쪽에서. 그럼 어떻게? 영국 영어에서 dog, watch, stop, hot, dog. 영국 영어 발음 같죠? 그죠? It's very hot today. 그죠? To die 그러겠죠. It's very hot to die today. 그런 식의 영국 영어에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좀 어떤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이렇게 오버한 것 같은 그 오 소리.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일부러 과장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여우가 아니에요. 말이 되나 그게?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자, I am not a fox anymore. 나는 더 이상 여우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말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영어 같으면 I'm not a fox anymore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요 소리, 요거는 이거는 원순이거든요. 이거는 입술을 둥글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그렇죠. I'm not a fox anymore 그러겠죠. 비슷하게 흉내 냈나요? 이런 식으로 요런 데서 나는 소리들, 요런 데서 나는 소리들,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은 이제 영국 영어 이제 물론 보통 책에서는 요거는 좀 빠져갖고 설명이 됩니다. 요거는 빠져 설명되는데 하나 넣어가지고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개가 있냐니까는 자 여기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그죠?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시 해보고 헷갈리네, 그죠? 다시 하나, 둘, 두 개,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그죠? 그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열세 개, 이것까지 14개. 빈 사변형을 그려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음에 대한 우리가 어떤 기준, 피처를 가지고 하이트, 프론니스, 라운딩, 탄스니스 가지고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반드시 이건 여러분들이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 소리가 이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맞아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제가 주로 이 강의를 기반으로 했던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준을 맞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모음의 특징과 발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대로 아이, 아우, 오이 그랬는데 제가 지금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아이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음절이 두 개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처럼 해야 돼요. 아이. 그러니까 카이트가 아니라 kite, bind, blind 마찬가지로 proud, drown, doubt, boy, soy, oil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 사운드가 어디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걸 일부러 한번 복사를 해봤어요. 아가 어디로 향해 가는 거죠? 아가 그렇죠. 이쪽 short 이쪽으로 향해 가는 이런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아하고 이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얘를 발음하는데 그 다음에 short 이를 발음할 것 쪽으로 혀를 향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향하는 거죠. 세 번째 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원래는 강의할 때 이 부분이 다 벼 있는데 이번 그 강의 이 튜터북 강의에서는 튜터북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옆에서 그냥 개인 지도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해서 붙여본 그런 이름인데요. 이 중요한 것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두 개의 모음이 연속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두 음절로 발음하면 안 되고 뒷부분이 자취를 남기고 가듯이 그렇죠? 미끄러져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미끄러져 글라이딩을 시키라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아니라
I, 그죠? 아우가 아니라 아우. 그다음에 오이가 아니라 오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죠. 자, 자음을 기술하기 위한 전통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음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자, 모음을 기술하기 위한 전통적 기준은 텅 가지고 두 개 얘기했어요. 그렇죠. 텅 가지고 하이트하고 프론니스죠. 그 다음에 립 가지고 라운딩 얘기했죠. 그 다음에 텐스니스, 그 다음에 텐스한 거, 렉스한 거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자음은 자 보이싱, 보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울림이 있느냐, 성대가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그렇죠. 그래서 voiced 유성이냐, voiceless 울리지 않는 무성이냐.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것은 유성, 그렇죠. 이것은 무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place입니다. 조음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위치. 조음된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articulate 그러죠. 그래서 bilabial 양 입술 소리냐, 이것은 이빨 소리냐, 뭐 구개음이냐 이런 거 뒤에서 이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조음을 할 것이냐, 멈췄다가 할 것이냐, fricative 마찰을 할 것이냐, liquid 유음이라 그러거든요. 부드럽잖아요. 유음은 글라이드 미끄러져 가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 가지. 이 각각도 결국 아까 얘기한 이 각각도 나중에 가면은 큰 덩어리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이것도 피처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네. 그래서 voicing, place, manner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음을 갖다가 describe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만 하면 voicing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place가 어디냐, manner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자음을 갖다가 좌표를 설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특히 그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 보면은요,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도 이 도표를 제대로 못 외워서 저한테 많이 혼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죠? 자신이 없으면은 나중에 그런 시험 볼 때는 아예 표를 갖다 어디에 딱 그려놓고 시작하든지. 지금 여기 몇 개가 있냐면은요, 24개가 있습니다. 전부 지금. 그렇죠. 24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쪽 기준으로 보니까 스탑에 6개. 그렇죠. 6개 있죠. 프트크 부드그. 프리커티브에 9개. 그다음에 애프리킷에 2개. 그렇죠. 네이절에 3개. 그렇죠. 리퀴드에 2개. 가로친 건 빼고 그다음에 글라이드에 2개. 전부 몇 개입니까? 전부 해 가지고 자음이 몇 개? 24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들, 그죠? 네. 그래서 stop, fricative, affricate, nasal, liquid glide. 네. 그래서 이거는 명칭이 stop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식의 말로 하면은 stop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폐쇄가 되겠죠. 근데 옆에 플로시브는 또 파열입니다. 파열. 이 좋은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보겠지만은 우리말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리커티브는 마찰음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애프리킷은 파찰이라 그래요. 파찰. 그죠? 파찰. 그다음에 네이절은 이거는 비음이라 그러죠. 코로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는 리퀴드는 유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글라이드는 전이음이죠. 전이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top, fricative, affricate, nasal, liquid glide 순서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지금 stop하고 fricative하고 affricate 이 세 개를 합쳐서 obstruent, 저해음, 뭔가를 방해하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허파에서 나가면서 구강 구조에서 어떤 부분에 방해를 받아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방해를 안 받고 쭉 나가버리면 모음이죠,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혀에 걸리고 뭐 이빨에 걸리고 입술에 걸리고 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방해를 좀 덜 받는,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발음했을 때 소리가 좀 더 커요. 공명도가 커요. 많이 들어봤죠? 그걸 소노런트라 그래요. 그래서 소노런트에는 nasal liquid glide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무, 느, 응, 르, 우 이 소리 자동으로 다 뭐예요? 자동으로 유성음이죠. 그래서 지금 obstruent, 즉 stop, fricative, affricate은 구분을 해줘가지고 voiceless하고 voiced, 유무성을 구분을 해줘서 위에는 무성, 밑에는 유성인데
자동적으로 여기에는 무성음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소노론트에는 무성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노론트하고 업스트론트를 가르는 이 선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데 위에 것들을 다 제끼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마이너스 소노론트라고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미리 거놓으면 나중에 요긴 하겠지만 이 중간선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간선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 그래서 이 여러분 24개 6, 9, 2, 3, 2, 2잖아요. 24개를 24개 맞나요? 또 아니면 안 되는데 17개, 20개 맞죠? 24개.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쪽이 입술의 앞부분이다라고 역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바이레이비얼, 이 레이비얼이라고 하는 게 입술이고 바이가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 입술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 입술이니까 입술 순자 써서 양순이 되겠죠. 그다음에 레이비오 덴털이라고 하는 거, 레이비오는 아까 입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입술이고 덴탈은 이빨이죠. 그렇죠. 순치음이고 그렇죠. 이거는 인터덴털, 치간음이죠. 치간음이고 인터는 사이고 이빨은 아니죠. 인터가 사이고 그렇죠. 이빨이 치니까 치간이 되겠죠. 그다음 이거는 구개, 엘비얼로는 구개라 그러고 그렇죠. 자 아닙니다. 자 미안 정정합니다. 이거는 치경음이라 그러고 그렇죠. 자 여기 구개음이 여기 엘비얼로가 치경이거든요. 이거를 치경 구개음이라 그러고 치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경이 딱딱하다는 얘기. 이빨 뒤에 있는 딱딱한 부분. 치 이빨 뒤에 있는 딱딱한 부분. 여러분 혀로 한번 만져보세요. 거기가 볼록 솟은 데 있잖아요. 그게 치경음이고 거기서 좀 더 뒤로 가면 치경 구개고 조금 더 뒤로 가면 팰러트 구개고 뒤로 가면 목젖에 해당돼서 목젖으로 가까이 갈수록 입천장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개입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이 팰러털이 정확하게는 하드 팰러 이걸 갖다가 또 경구개다, 경구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죠. 혼동되니까 앞으로 좀 당겨주고 영국에 그 다음에 글로털은 이제 글로티스가 성문이거든요. 우리 목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갖다가 성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구분이 잘 안 되네. 앞으로 조금씩 당겨줍시다. 직영국에 그죠? 그 다음에 팰러트 구개, 그 다음에 빌러 영국의 글로털 성문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글로털 스탑이라고 하는 거 했잖아요. 글로털이고 스탑이면 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T의 이음 중에 뭐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거 왜 안 적었느냐? 이거 음소가 아니라 이음이라니까요. T 소리가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음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음소만 적는 거예요. 그렇죠. 이음들을 적는 게 아니라서. 하지만 그 이음도 말하자면 분절음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나타내려면 여기 한두 곳도 없겠죠. 뭐 24개 갖고 택도 없잖아요. 하지만 굳이 나타내자면 여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발음 기호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빌러 그렇죠? 빌러 여기 위치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제가 자, 빌러 프리커티브라고 하는데 빌러 자, 우리 연국에 가래침 뱉을 때 크는 소리 있잖아요. 빌러 프리커티브에 해당되는 것들. 그렇죠? 이런 소리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그렇죠? 너 누구를 좋아하느냐? 고흐가 아니죠. 고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를 좋아하느냐? 바취가 아니죠. 나는 막 이렇게 되는. 근데 이건 이제 영어가 아니잖아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의 음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써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러. 근데 이게 이제 종종 등장하고 영어 외래어로도 등장하니까는 위치를 빌러 프리커티브다. 그렇죠. 연국의 마찰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일단은 여러분 메모는 했을 테니까 우리 화면에서는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voiceless 무성음 프, 트, 크, 그죠? 브, 드, 그 위치 잘 해가지고 프하고 브가 양 입술이 있죠. 트하고 드가 치경 윗니빨 뒤에 붙고요. 그가 우리 입천장의 부드러운 부분에. 자 그다음에 순치음입니다. 자 입술을 윗니빨 밑에 넣고 f 그렇죠. 혓바닥을 이빨 사이에 넣고 the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번데기 발음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번데기 발음이다 그러지 말고 이걸 갖다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세타라 그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밑에 요거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S 사운드라고 얘기하는 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스즈 그렇죠. 스즈 있고요. 더 뒤로 가서 슈, 즈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타자기에 요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위에 이런 기호를 붙여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요것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긴 두 쌍은 같은 표기 같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다 공란이고 뒤로 가 가지고 목구멍에서 나는 흐 소리. 그렇죠. 글로털 프리커티브가 되는 거죠. 이거에 유성음 짝이 없다는 특징이 있죠. 목구멍에서 바람이 히읗 소리가 나는데 유성음 만들어 보세요. 못 만들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파찰이라고 하는 거는 파열의 파 소리하고 마찰의 찰 소리가 합친 거거든요.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건 조금 끊어집니다. 이게 슈 같다면 이거는 쳐 이런 식으로 가고. 역시 표기법은 C 위에 이렇게 표기한 거, J 위에 이렇게 표기한 두 가지 표기법들이 있습니다. 같은 걸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소노런트 여기부터는 이제 그 무성음의 유성음의 짝이 없죠. 그래서 양 입술 소리고요. 느 치경음이고요. 앵마 영국의 음입니다. 자, 우리 리퀴드는 lateral하고 retroflex라고 얘기하는데 이 latera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측음이라고 얘기해요. 설측음. 그렇죠?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죠. 설측이고. 그렇죠? 자, retroflex라고 하는 거는 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고요. L하고 R 사운드 관심 많잖아요. 자, 책에 따라 구분이 다 다른데 치경음은 치경에다 이렇게 쓰는 게 보통 우리 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R 사운드를 더 뒤로 당겨서 치경 R이 아니라 더 당겨서 이 권설이라는 게 레트로 뒤로 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더 가가지고 R 해서 펠로탈까지 적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이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 쉬운 말은 이걸 갖다가 뭐 반모음이다. 그렇죠. 반모음이다 또는 반자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모음 반자음은 조금 모음의 성격을 띠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소리, 이 W로 생긴 거는 우소리에 가깝고 이렇게 생긴 거는 이소리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모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음절을 구성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모음이 하나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소리가 바로 국의 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다가올 거고요. 자, 우할 때 양 입술이 움직이니까 여기 적는 게 기본인데 우할 때 또 연국에도 관련이 됩니다. 우할 때는 영어에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우리가 개론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velarizzation을 할 때 이 우 소리가 연관된 소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괄호로 된 것은 우리가 옵션으로 이쪽에다가 적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전부 24개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백지에다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백지에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보니까는요. 자, stop, fricative, affricate, 그죠? affricate, nasal, liquid, glide, 그죠? 자, bilabial, labiodental, interdental, alveolar, alveopalatal, palatal, velar-glottal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중간에 이 선들이 나중에 이제 피처를 더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고 연습을 해볼게요. 정답 미리 적을게요. 다음에 기술된 각각의 자음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voiced 찾고요. 자, voiced 따지니까는 bilabial, 그렇죠. voiced 따지니까는 물론 뭐 전부 다 여기는 자동으로 다 voice니까 그렇죠. bilabial이니까 bilabial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stop에서 bilabial이고 stop이고 bilabial이고 stop이고 그럼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를 마지막으로 voiced로 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정답이 딱 보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마지막에 쓰지 왜 그러냐? 이건 이제 컨벤셔널리하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자주 쓰는 거예요. 자, 엘비올로 프리커티브입니다. 엘비올로에다가 치경에다가 프리커티브는 2개 나오죠. 2개 나오는데 보이스리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엘비올로 네이저, 그렇죠? 엘비올로인데 네이저입니다.
네이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voiced를 안 썼어요. 자동이니까 그거는. 물론 여기에다가 연습용 삼아서 voiced라고 써도 뭐 크게 틀린 건 없지만 이건 잉여적인 거죠. 네이저는 자동으로 voiced니까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거를 P하고 이거를 Z하고 구분하는 거는 voiced하고 voiceless가 구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보고 하는 것도 다음 페이지에 있겠지만은 B를 딱 보면은 딱 나와야 되죠. voiced bilabial star. 스를 보면은 voiceless alveolar fricative. 느를 보면 alveolar nasal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걸 거꾸로 연습하는 거죠. 자, 액마는 뭡니까? 이거 안 써도 잉여적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액마가 어디 있어요? 액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place를 보통 먼저 써주죠. 그래서 velar nasal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사운드, 그 사운드는 어떻게 됩니까? 자, 필러에다가 스탑이 되는 거죠. 그런데 voiced죠. 그러니까 voiced 필러 스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S라고 얘기했죠? 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dental, interdental 해도 되고 그냥 dental 해도 되고 dental, 그 다음에 fricative고 voiced죠. 그래서 voiced, dental, fricative. 그래서 가장 쉽게는 제일 처음에 이런 거부터 시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공자들인데 뭐 처음에 보통 영어학개론하고 보통 첫 한 달, 보름 이내에 이 도표들을 다들 보게 될 텐데 학기가 다 가도록 이 특정 자음을 기술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걸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전공자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 확실하게 우리한테는 구구단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의 시작, 특히 음성학 의문론에서 이걸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모음과 자음을 갖다가 어떤 피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음은 혀가 중요하죠. 혀의 높이, 그렇죠? 혀의 또 전방성, 혀가 입술이 둥그냐 안 둥그느냐, 그 다음에 긴장성, 그 다음에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유무성의 정도, 그 다음에 플레이스, 조음점이 어디냐, 그 다음 조음 방법, 매너를 가지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